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오늘은 그린 소프트웨어 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이펍에서 그린 소프트웨어 도서를 제공을 해 주셔서 잘 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에는 도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 봐도 그린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일단 뒤에 소프트웨어라고 적혀 있으면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생각이 먼저 나고 있어요. 근데 딱 그린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린 하면은 녹색, 친환경, 자연보호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게 개발자가 그린 소프트웨어, 환경보호, 탄소 절감, 뭐,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해야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민을 해봤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쉽게 생각되는 게 없었어요. 좀 열심히 생각을 해봤으면 생각이 났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흔하디 흔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친환경 소프트웨어 소개라고 해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은 결국 친환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IT 업계에서 친환경이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해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아갈 방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오늘 해볼 내용은 1장입니다. 1장, 챕터 1. 챕터 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챕터 1이 결국 방금 얘기했듯이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면 저는 꾸준히 소프트웨어 공학 책을 구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3년? 3년 주기인 것 같아요. 3년 주기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면 소프트웨어 공학 책을 사서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샀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못 읽고 있는데 보기 위해서 책은 여러 권 샀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거 있네요. 아직 뜯지도 않았어. 소프트웨어 공학의 모든 거 돼서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 책을 제가 꾸준히 보고 있어요. 요거 말고 또 소프트웨어 공학이 최근에 구입한 게 이건 어디 거야? 얘는 제가 최은만 교수님 책을 보고 있는데 아직 비닐도 안 뜯었어요. 좀 반짝반짝 한 거 보이죠?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이거 비닐을 뜯어야지 내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비닐도 안 뜯었고, 그리고 여기 또 어디 출판사야? 인사이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만나다. 이것도 해서 책 2권을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 전혀 못 보고 있어. 그런데 그 사이에 제이펍에서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먼저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환경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물론 지금 방금 보여드린 두 책에는 아마 이런 내용은 없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의 소프트웨어 공학이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은 개발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패러다임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친환경에 대한 개발 방법,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 고려해야 될 것들, 설계 전에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성 요소, 코드 효율성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운영 효율성, 탄소 인식, 하드웨어 효율성, 네트워크, 좀 더 친환경적인 머신러닝, 그리고 측정, 모니터링, 부수 효과와
공동의 이익, 친환경 소프트웨어 성숙도 매트릭스, 나아갈 방향 이렇게 해서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금 읽은 거는 1장이니까 1장 빼고 2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구성 요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환경적인 거 봤을 때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용들 이것들을 IT에 연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친환경 소프트웨어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것도 고려를 당연하지만 막상 내용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런 생각을 일부러 하진 않죠. 당연한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장에 이제 코드 효율성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비고 표기법이라고 해서 코딩을 할 때 반복문이 뭐 몇 번 돌아가면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래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돼서 쭉 올라가죠. 더 이상 나아가질 않고 위로만 올라가는 거야 그냥.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코드가 나왔을 때 이제 데이터가 이제는 빅데이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 이런 거 하면서 데이터량이 이제 기하급수로 늘어났을 때 우리가 비고 표기법에 의해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뭐 쭉 가야 되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병목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쭉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러면 이때 어때요? 데이터 처리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부하가 걸리겠죠.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에너지 소비잖아요. 그래서 저거 있죠. 챗GPT에서 뭐 그림을 요즘에 막 인기 있는 지브리풍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뭐 CPU가 녹아내리고 있다. 조금만 자제해달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소모하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는 일 자체가 친환경적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좀 덜 환경 오염을 덜 시키기 위한 방법. 뭐 이거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에서는 좀 좋은 코드 똑바로 잘 짜라. 뭐 이런 얘기 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앞에 얘기했죠. 그런 이야기들. 뭐 운영 효율성. 뭐 운영 효율성 같은 거 이런 거야. 뭐 우리가 서버를 처음에 세팅할 때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서버 구축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스펙의 서버에 우리는 몇 명의 고객이 동시 접속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잖아요. 이거 고려를 해서 서버를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 서버를 처음부터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동시 접속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개발을 해도 홍보가 안 되면은 당장 100만 명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만 명 이상의 접속이 가능할 만큼의 서버를 구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100만 명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게. 그러면 처음에는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90만 명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처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스펙인데 이 스펙들은 놀지 않고 어쨌거나 일은 할 거 아니에요. 대기, 레디, 스탠바이 하면서 대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전기가 소모를 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우리 AWS라든가 Azure라든가 이런 서버를 이용을 해서 스케일 업을 하든 다운을 하든 뭐 알아서 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 효율성, 하드웨어 효율성이 6장인가 보네요. 하드웨어 효율성이 6장인데 하드웨어 어떤 게 효율성 도대체 뭘 말할까? 우리가 그린 소프트웨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 줄 것 같아요. 그린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갑자기 하드웨어 효율성?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는 삼성이 너무 미워요. 지금 삼성 갤럭시북 노트북도 있는데 삼성이 너무 미웠어 예전에. 그래서 삼성폰을 안 쓰려고 막 왜 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미웠어. 그래서 다른 삼성이 아닌 핸드폰을 썼었어요. 근데 보니까 업데이트를 안 해줘. 그러면 뭐 1년 정도 쓰고 나면
이게 계속 안드로이드 OS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얘는 멈춰 있어. 한 번인가 해줬었던 것 같아. 뭐 그 정도 해주고 나면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 그런데 삼성폰은 4년까지인가가 업데이트 해준다고 합니다. 4년 정도? 제가 4년 이상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해준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아이폰은 8년을 해준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 지금 이것도 또 맥북인데, 이 노트북. 이건 또 맥북인데, 맥북은 뭐 옛날 노트북도 막 업데이트, OS 업데이트가 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거. 갑자기 왜 업데이트 얘기하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순간 그 기기는 구형이 됩니다. 기기를 핸드폰이든 뭐든 기기를 만들게 되면 탄소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탄소를 배출해서 만들었는데 OS가 구형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신제품, 소프트웨어가 최신인 신제품을 사려고 하겠죠. 근데 업데이트가 계속 됐어. 당장 시스템의 성능은 좀 떨어져 있더라도 최신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자주 되면은 하드웨어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네트워크, 친환경적인 머신러닝, 측정, 뭐 이런 모니터링, 그리고 뭐 부수 효과와 공동의 이익, 그리고 뭐 성숙도 매트릭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나갔을 때 적어도 이제 PL급 이상 되면은 뭔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때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아직 저도 제안을 해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제안서 제출하라고 할 때, 입찰하거나 할 때 이제 RFP 나오고 하잖아요. 이때 보면 거의 뭐 스펙이나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뭐 더 이상 거기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입찰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을 때 약간 또 꼭 그걸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잘해서 뭐 변경을 하거나 해서 서로 윈윈이 되도록 뭐 서로 제안도 하고 수렴할 건 수렴하고 뭐 거절할 건 거절하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오늘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딱 일주일간만 진행을 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댓글에 간단한 이 영상에 대한 소감,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책에 대한 소감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통지원팀의 팀장님께서 직접 추첨을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17일이나 18일날 영상으로 간단하게 영상이나 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니면 이 영상에 제가 당첨자분들을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서의 분야 컴퓨터 공학의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 공학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는 그린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시각에서 관점에서 소개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딱 봐도 그냥 그린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탄소 응집도 규격. 야, 응집하면 또 우리 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또 있죠. 근데 규격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내재 탄소, 뭐 기능적 단위, 에너지, 탄소 응집도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아직 소개하지 않은 내용들,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죠. 아직 남아 있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등 뭐 친환경 소프트웨어 성숙도 매트릭스, 뭐 부수 효과와 공동의 이익, 모니터링 측정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서점에서 구입을 해 보시던가 이 이벤트를 참여를 해서 5분이지만 도서를 받아보시면 이 궁금증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